어느 나라가 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지 묻는 질문에 주저없이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식량원을 섭취하는 중국이 바로 이러한 현상의 원인입니다. 중국의 여러 농장은 독이 있든 없든 뱀을 양식하여 식량이나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농장에서 사육되는 뱀에 대한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왜 뱀을 키울까요? 중국 저장성의 한 마을에서는 160여 가구가 식량과 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300만 마리가 넘는 뱀을 함께 기르고 있습니다. 코브라, 독사, 비단뱀은 이 작은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농업에만 의존하는 작은 마을은 뱀 사육 덕분에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뱀 사육은 전통적인 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의 수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발전해온 관행입니다. 처음에는 농부들이 야생뱀을 포획하여 한의학 전문 약국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야생에서 발견되는 뱀의 수가 감소했고 이는 뱀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농부들은 연구를 시작하고 농장에서 뱀을 성공적으로 번식시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뱀 사육은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로 세계 유일의 사업이 탄생했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뱀이 식량이나 전통약재로 생산됩니다. 이 뱀들은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으로도 수출됩니다. 뱀 사육을 할 때는 다른 축산업과 마찬가지로 뱀 농장에서도 품종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짝짓기 후 뱀은 30일에서 35일 사이에 알을 낳으며 암컷뱀 한 마리는 한 번에 12개에서 21개의 알을 낳습니다. 부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봄박스 안에 흙을 한 겹 깔고 습도를 25, 30%로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흙 위에 모래를 얇게 덮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래 위에 뱀알을 고르게 놓습니다. 어린 뱀은 알을 낳은 후 약 70, 75일이 지나면 알에서 나옵니다. 당연히 뱀알을 낳는 부화 기간 동안에는 뱀알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뱀을 키울 때는 온도와 습도 등의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케이지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뱀은 너무 덥거나 추운 온도에서 죽을 수 있으므로 각 번식 구역에는 여러 개의 케이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각 케이지에는 뱀 한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번식기에만 성행위를 해야 합니다. 철이나 나무 망사로 만든 벽돌과 문을 사용하여 뱀 케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독사들이 우리를 벗어나 사람이나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들이 먹이를 먹고 물을 마실 때만 우리를 열어야 합니다. 번식하는 뱀에게 공급되는 먹이의 종류는 뱀의 종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종류의 뱀에게는 신선한 고기나 개구리 고기를 줄 수 있지만 독사는 닭고기, 개구리, 물뱀을 먹습니다. 독사를 독사라고 합니다. 케이지에 갇혀있는 치명적인 뱀에게 먹이를 줄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광저우 지역은 오랫동안 뱀을 먹어온 관습으로 인해 중국 전역에서 뱀 식용에 있어 가장 권위 있는 지역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뱀의 모든 신체 부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류 소비는 광둥성의 일부 성에서 전국의 다른 모든 성 및 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육류는 레스토랑과 카페테리아에서 최고급 요리로 여겨집니다. 중국 정부는 매년 10톤 이상의 살아있는 뱀을 소비합니다. 또한 뱀과 기타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든 약주에 대한 수요도 상당합니다. 뱀독은 항응고 및 혈액응고 효과, 그리고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와 항암 효과로 인해 매우 귀중한 액체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진통제와 지혈제를 분리하고 정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뱀 물림 치료에 사용되는 특수 의약품인 항독제 제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뱀독은 현대 의학에서 의약품과 혈청 생산에 매우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뱀독 추출은 농부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기회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뱀 사육을 통해 매년 수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 가죽은 패션 업계에서도 인기가 높으며 매우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작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의 예로는 시계줄과 벨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 사육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적인 치명적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뱀 사육은 뱀에게 주요 수입원이 되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회에서 뱀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뱀 사육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 생각에
중국의 뱀 사육은 매혹적이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는 경제적 기회, 문화적 전통, 그리고 윤리적 책임 사이에 더 광범위한 갈등을 반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산업이 수천 가구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농업 분야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뱀 제품고기, 가죽, 독 등은 상당한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 의학뿐 아니라 현대 제약 및 패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기존 농업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웠을 마을 전체를 번영하는 중심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관행이 식문화, 인간의 위험, 그리고 동물 복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가축과 달리 뱀은 본질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끊임없이 치명적인 물림의 위협 속에서 일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현실은 취약한 노동력을 이윤 추구하는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이 뱀 사육은 야생 뱀을 포획하는 것보다 파괴적인 측면이 적지만 수백만 마리의 파충류를 대량 번식시키는 것은 생태적,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합니다. 이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설치류 개체수를 조절하여 생물 다양성 유지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의 대규모 상품화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저는 뱀고기 소비와 뱀 관련 제품 사용이 중국 특정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만으로 심각한 건강 및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산업의 존속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계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성이 시급한 문제인 이 시대에 더 안전하고 논란의 여지가 적은 대체 단백질 공급원이 식량 또는 약용 자원으로서 뱀에 대한 의존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탐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재적 해결책으로 뱀 사육 관행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농부들을 위한 안전기준 강화, 윤리적 사육 지침, 그리고 고위험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생산 규모 제한 강화가 포함됩니다. 또한 뱀독의 합성 대체 물질 연구에 대한 투자는 현대의학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이 산업에 대한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뱀 사육이 계속 번창하는 이유를 이해하지만 장기적인 사회적, 윤리적, 생태적 비용을 수반하는 단기적인 경제적 해결책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과제는 이 산업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가장 책임감 있는 길인지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다채로운 산호초 심해를 지배하는 침묵의 왕이 있는데 바로 거대한 그루퍼입니다. 이 바다 포식자는 단순히 인상적인 물고기 그 이상입니다. 몸 길이가 2m에서 2m가 넘을 정도로 크고 그 무게는 어떤 저울도 흔들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동물계에서 그루퍼는 비할 데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평생 동안 성별을 바꿀 수 있으며 종의 생존력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한 변신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퍼의 힘은 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는 단단하고 하얀 살과 깔끔하고 달콤한 맛을 자랑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미식의 별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거대한 바다 생물은 매년 수십만 톤의 상품을 운송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고급 레스토랑부터 인기 있는 해안 시장까지 그 활용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문이 있습니다. 야생에서 느리게 자라며 거의 완벽한 서식지를 필요로 하고 성체 곰만큼이나 무거운 물고기를 어떻게 통제된 방식으로 생산하고 가공할 수 있을까요? 기술과 인간의 이해가 결합되어 해양 환경을 모방하는 해안 농장부터 각각의 생선사를 요리예술 작품으로 여기는 최첨단 가공 공장까지 그 답은 우리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데려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해시피 왕의 여정 전체입니다. 작은 물고기였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가장 까다로운 테이블에도 어울리는 거인으로 성장하는 과정까지 말입니다. 이 여정이 끝나면 바다는 또 다른 거인, 빠르고 강력한 참치를 드러낼 것입니다. 참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여정을 이끌어갈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으로 산호의 왕에 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이언트 그루퍼의 탁월한 미식 여정은
깊고 거친 바닷물이 아닌 곳에서 시작됩니다. 자이언트 그루퍼는 자연 산호초의 환경을 재현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고유한 해안 연못에서 삶을 시작하며 동시에 모든 환경 요소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시설들은 완벽하게 투명한 바닷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습니다. 연못에 들어가기 전에 물은 기계적, 생물학적 과정과 자외선 살균을 모두 포함하는 엄격한 여과 시스템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침전물, 세균, 병원균이 제거되어 섬세한 치어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없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온도와 조명을 세심하게 조절하여 그루퍼가 자연 서식지에서 마주치는 조수와 계절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물고기가 단순한 숫자 그 이상입니다. 이 제품은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될 경우 엄청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제품의 미래입니다. 생후 몇 주 동안 치어들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치어의 작은 입에 맞게 특별히 고안된 소량의 부유성 펠릿 사료를 먹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차례 제공되는 이러한 식사는 빠르고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합니다. 그루퍼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루퍼만의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 질감과 풍미를 발달시키는 것도 목표입니다. 자연산 어리와 동일한 관능적 품질을 확보하는 것은 양식업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식단,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양질의 환경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기술자들은 물고기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길이와 무게를 측정하고 행동을 연구하는 등의 측정을 수행합니다. 젊고 건강한 그루퍼는 연못 바닥을 탐색하고 먹이의 공급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차분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무기력이나 이상 징후가 보일 때마다 물, 영양 또는 여과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평가가 시작됩니다. 해안을 따라 펼쳐진 이 고요한 연못은 거대한 해양 생물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곳입니다. 치어가 적절한 크기와 힘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즉, 통제된 피난처를 떠나 더 넓은 공간으로 나아가 놀라운 성숙을 이룰 때까지 계속 성장합니다. 가장 취약한 시기에 도달한 거대 그루퍼는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지는데 이는 넓은 야외 연못이나 바다에 메어놓은 떠다니는 가두리일 수 있습니다. 크기와 성격 측면에서 그루퍼의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이러한 변화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연못의 물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여과되고 보충되지만 공간이 크게 확장되어 물고기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다 가두리의 경우 자연 해류의 힘은 물속 산소를 공급하고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며 그물 구조는 포식자가 가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루퍼는 이러한 환경에서 본래의 행동을 완벽하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은 바다 근처에서 헤엄치며 끈기 있게 추적하는 것을 선호하며 포획을 위해 갑자기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선호합니다. 농업에서 제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먹이는 야생에서 먹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분과 기름을 사용하여 고단백 펠릿을 만들고 제조업체에서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을 강화합니다. 사료 낭비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사료량을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루퍼의 몸은 커지고 색깔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룩무늬는 더욱 두드러지고 경우에 따라 성전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적 현상은 야생 개체군의 번식을 보장하지만 양식에서는 생산량을 극대화하여 결과를 극대화하도록 조절됩니다. 현 시점에서 기술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중 카메라, 산소 센서, 자동급이 시스템 덕분에 24시간 내내 양식장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온도, pH, 염도의 변화는 즉시 감지되며 기술자들은 문제가 전체 양식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해지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목표는 살이 단단하고 맛이 깔끔하며 판매에 적합한 크기의 물고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균형 잡힌 그루퍼는 시장에서 더욱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루퍼만을 위한 메뉴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마침내 그루퍼가 이상적인 무게와 이상적인 식감에 도달하면 업계에서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수확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몇 달간의 노력으로 쌓아온 품질이 단 몇 분 만에 손상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대규모 그루퍼 양식장의 경우 수확일은 다른 날과 다릅니다. 수개월, 어쩌면 수년간의 정성과 먹이, 그리고 세심한 주의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상업 어부들에게
물고기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최적의 크기와 풍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간의 꾸준한 수축이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바다 가두리에서 그물을 서서히 닫는 과정에서 그루퍼들은 가두리 중앙으로 향합니다. 이러한 신중한 움직임은 공황 상태를 해소하고 개체간 또는 그물망에 부딪힐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충돌은 개체의 눈에 띄는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연못의 수위는 점차 낮아져 물 공급원에 접근하고 물을 모으기가 더 쉬워집니다. 수학 직원들은 거의 외과 수술에 가까운 정밀함으로 작업합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씩 들어올리기 위해 부드럽고 튼튼한 촘촘한 그물을 먼저 조심스럽게 던집니다. 물고기 한 마리의 무게는 20kg이 넘기 때문에 한 번의 충격이나 그 힘만으로도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자들은 장갑을 착용하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여 표면적인 손상을 방지합니다. 물에서 꺼낸 살아있는 그루퍼는 즉시 그루퍼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산소가 공급되는 해수 탱크에 넣어집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가공 공장으로 운송될 때까지 고기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송은 신속하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물고기는 작업대에 놓이게 되고 그곳에서 전 세계 어디든 배송할 수 있는 필렛으로 변신합니다. 한 번에 엄청난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잘 관리된 한 묶음은 수만 달러 상당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값비싼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거대한 표본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각 수학 계획은 전문 인력의 가용성, 수질 상태, 그리고 운송 물류 등을 고려하여 수주 전에 미리 수립됩니다. 마지막 물고기가 연못이나 가두리에서 제거되면 이제 그 공간은 비어 있지만 양식장은 이미 다음 세대 물고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식탁에 오르는 그루퍼도 있지만 어린 치어로 시작하여 과거의 경험을 되새기려는 그루퍼도 있습니다. 거대한 그루퍼의 모험은 포획된 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민감한 시기는 물고기가 물에서 나온 직후입니다. 매 순간이 중요하며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명성을 떨치던 신선도와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루퍼가 가공 공장에 도착하는 즉시 운송 탱크를 비우고 가능한 한 빨리 1차 세척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저온의 해수를 강력하게 분사하여 모래, 점액질 또는 표면 오염 물질을 제거합니다. 이 초기 단계는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해 껍질과 고기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여 박테리아 증식을 방지합니다. 이 시점부터 공정은 두 가지 주요 라인, 즉 산업용 라인과 장인용 라인으로 나뉩니다. 장인용 라인에서는 필레 작업이 요리 기술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라인은 대량 생산이나 특별한 주문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이 날카로운 칼과 정교한 동작을 사용하여 뼈에서 살을 분리합니다. 생선의 자연스러운 구조에 맞춰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근육 섬유 손상을 방지하고 단단하고 균일한 식감을 보장하기 위해 각 절단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이루어집니다. 맛만큼이나 외관도 중요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이러한 필렛을 바로 레스토랑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고 반복적인 절단을 위해 대량 처리용으로 설계된 산업용 라인에는 특수 기계가 사용됩니다. 한편 이러한 기계적인 공정에서도 작업자는 생선의 올바른 위치와 귀중한 고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수동 사전 여과 작업을 수행합니다. 뼈 제거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수행됩니다. 그루퍼는 다른 생선보다 뼈가 적고 크기도 작지만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고급 시장에서는 생선을 완전히 깨끗하게 손질해야 합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은 스테인리스 스틸 핀셋을 사용하여 밝은 조명 아래에서 작업하면서 각 필렛을 손으로 검사합니다. 이를 통해 아주 작은 뼈까지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뼈 하나만 있어도 전체 배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필렛을 즉시 얼음물로 세척하여 혈흔과 표면 지방의 흔적을 제거하여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합니다. 개별 급속 냉동 인디비주얼 퀵 프리징의 약자인 IQF는 현재 업계에서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각 필레가 극저온 기류에 노출되어 단 몇 분 만에 얼어붙습니다. 빠른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얼음을 더 빠른 속도로 얼리면 세포 구조가 더 잘 유지됩니다. 이는 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수분 손실을 방지하고 원래 질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냉동 후 각 조각을 극저온의 정제수에 잠깐 담가두면 매우 얇은 얼음층인 유약이 형성됩니다. 이 코팅 덕분에 생선은 산화와 탈수로부터 보호되어 보관 중 냉동 화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렛이 공장 출고 당시와 동일한 품질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유약을 얼려 표면을 밀봉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게다가 포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포장 과정에서 필렛은 특정 무게의 트레이에 담겨 유통 및 판매가 용이해집니다. 진공 포장 장비는 제품 내부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봉함으로써 어떠한 종류의 방부제도 추가하지 않고도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 포장에는 추적 코드가 포함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 원산지부터 가공 날짜까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팀은 제품의 온도, 색상, 경도, 냄새 등을 검사하기 위해 배치별 무작위 검사를 실시합니다. 제품의 어떤 부분이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리콜합니다. 브랜드의 명성은 각 제품이 다른 국가 구매자의 기대에 부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포장된 필렛 상자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냉장 창고에 보관되어 항공 또는 해상 운송을 위해 준비됩니다. 해안 농장에서 잡은 그루퍼가 단 48시간 만에 뉴욕, 파리, 도쿄의 레스토랑에서 플래터로 선보일 수 있습니다. 장인 정신, 최첨단 기술, 그리고 위생 기준의 완벽한 조화가 바로 자이언트 그루퍼를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제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이언트 그루퍼는 단순한 생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내심, 기술,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필요한 과정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거대한 크기와 복잡한 생산 과정 외에도 자이언트 그루퍼의 가장 큰 매력은 크기보다는 미각에 선사하는 풍부한 맛에 있습니다. 이 과일의 깨끗하고 눈부신 흰살은 단단하면서도 맛있는 질감을 지녔으며 한입 베어 물면 부드럽게 녹아드는 작은 섬유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신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은은한 짠맛이 강하지 않고 깔끔하고 은은한 단맛이 어우러져 매우 다재다능한 재료입니다. 그 순수함을 제대로 느끼려면 사시미로 조리하거나 수분을 잃지 않고 굽거나 찜으로 조리해도 그 진가를 잃지 않습니다. 이 모든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루퍼는 풍미와 양념과 향신료를 흡수하면서도 특유의 풍미를 잃지 않는 능력 덕분에 고급 요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루퍼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 조직 재생과 조직 보존에 필수적인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식품에는 심혈관 건강에 유익하고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포화지방 함량이 낮아 균형 잡힌 식단에 적합한 가벼운 대체 식품입니다. 또한 칼륨, 인, 셀레늄과 같은 필수 미네랄과 에너지 생성에 기여하는 비타민 B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루퍼가 여러 나라에서 훌륭한 요리의 보석으로 여겨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영양학적 이점과 감각적 경험의 조화, 그리고 성장 지연과 매우 정밀한 환경적 요구로 인한 희귀성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최고급 제품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바다와 인간의 손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인 이 해산물 한 입 한 입은 오랜 세월의 노동, 기술 발전, 그리고 수십 년간의 전통의 산물입니다. 제 관점에서 자이언트 그루퍼 이야기는 단순히 양식업과 고급 요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이익을 위해 생명을 어디까지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광범위한 윤리적, 생태적 질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대 양식업이 이룬 놀라운 정밀성과 혁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산호초 환경을 재현하고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며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을 완성해 온 것입니다. 이는 바다치어처럼 연약한 것을 귀중한 별미로 탈바꿈시키는 인간의 놀라운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사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루퍼는 성장 속도가 느리고 수명이 긴 종으로 성전환을 포함한 복잡한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동족의 생존을 위해 진화했습니다. 그루퍼의 생활 주기를 생산 체계로 압축함으로써 우리는 이 장엄한 해양 포식자를 단순한 상품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화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동물의 가치가 오로지 살코기와 시장 가격으로만 평가될 때 무엇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산호초 생태계를 조절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야생 그루퍼의 생태적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 우리가 이러한 종을 계속 양식하려면 지속 가능성과 해양 생태계 존중에 대한 더욱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폐쇄형 양식 시스템, 야생 어분 의존도 감소, 그리고 보존 프로그램과의 통합은 경제적 수요와 생태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은
소비자를 위한 추적 코드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산이 야생개체군의 추가적인 고갈을 초래하거나 해양 오염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포함해야 합니다. 저에게 진정한 과제는 그루퍼를 단순히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생산하는 것입니다. 사치품이 해양 복원력을 저해하는 착취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자이언트 그루퍼가 진정으로 미식의 명성을 상징하려면 양식업이 기술적 탁월함과 생태적 관리의 조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호초의 왕은 우리의 근시안적인 욕망에 의해 왕좌에서 밀려날 위험이 있습니다.